미야모토 무사시의 상상력. 1605년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결투 신청을 받았다. 도전자는 마타시치로라는 청년으로 검술로 유명한 요오시카 가문 출신이었다. 바로 그해 무사시는 마타시치로의 아버지 겐자에몬과 결투를 벌여 물리쳤고 그 며칠 후에 겐자에몬의 동생을 결투에서 죽였다. 요시오카 가문은 복수를 원했다. 무사시의 친구는 마타시치로의 도전에 함정이 깔려있다는 낌새를 알아채고 결투에 동행하자고 하였으나 무사시는 홀로 결투 장소로 향했다. 요시오카 가문과 결투가 벌어질 때마다 그는 몇 시간 늦게 도착하여 그들의 화를 부추기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찍 가서 나무에 몸을 숨겼다. 마타시치로는 한 무리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도착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무사시는 평소처럼 예정보다 훨씬 더 늦게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허튼 수작 따윈 어림없지. 마타시치로의 부하들은 풀숲에 납작 엎드려 몸을 숨겼다. 그때 갑작스럽게 무사시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면서 소리쳤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칼을 뽑아라! 그는 단칼에 마타시치로의 목숨을 끊고 나서 다른 자들을 향해 자세를 잡았다. 모두 제자리에서 뛰쳐나오긴 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은 무사시를 포위하긴커녕 어정쩡하게 줄지어 서고 말았다. 무사시가 당황한 부하들을 차례차례 베어 죽이는 데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이 결투의 승리는 일본 최고의 검객으로서 무사시의 명성을 각인시켰다. 그는 도전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방랑했다. 한 마을에서 바이켄이라고 하는 무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자는 끝에 쇠공이 달린 사슬과 낫을 무기로 쓴다고 했다. 무사시는 실전에서 이 무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싶었지만 바이켄은 보여주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을 보고 싶으면 자기와 결투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무사시의 친구는 이번에도 말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이켄이 공중에 쇠공을 휘두르면 상대는 공포에 질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된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쇠공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간다. 상대방은 쇠공과 사슬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칼을 쥔 손을 움직여볼 새도 없이 바이켄의 낫이 그의 목을 그어 살해한다는 것이다. 무사시는 친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이켄에게 도전하여 그의 천막 앞에 장검과 단검을 각각 한 자루씩 들고 나타났다. 바이켄은 칼을 두 자루 쓰는 무사를 본 적이 없었다. 무사시는 바이켄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공격하여 상대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바이켄은 쇠공 던지기를 망설였다. 무사시가 한 칼로 쇠공을 피하고 다른 칼로 그를 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빈틈을 노리고 있을 때 무사시는 갑자기 단검을 후려쳐 그의 균형을 깨트리더니 눈 깜빡할 순간에 장검을 찔러서 무적으로 소문난 무사 바이켄을 죽였다. 몇 년 뒤 무사시는 사사키 코지로라는 위대한 사무라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매우 긴 칼을 써서 싸운다고 했다. 이번 대결은 무사시에게 궁극의 시험이 될 터였다. 코지로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결투 장소는 코지로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 섬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경제 잃은 무사들 간의 대결은 전례 없는 구경거리였다. 코지로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했지만 무사시는 늦게, 아주 늦게 왔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코지로는 당연히 분노했다. 마침내 섬으로 접근하는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다. 승선자는 배에 드러누워 얼핏 졸린 듯한 눈으로 긴 노를 깎아내고 있었다. 무사시였다. 생각에 잠긴 듯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가 해안에 당도하자 무사시는 머리에 지저분한 수건을 둘러매고는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머리 위로 긴 노를 휘둘렀다. 노는 코지로의 장검보다 훨씬 길었다. 이 야릇한 사내는 칼 대신 긴 노를 지니고 머리띠 대신 수건을 두른 채로 일생 최대의 대결을 치르러 온 것이다. 코지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8시에 오겠다던 약속을 어길 정도로 이 몸이 겁나더란 말이냐? 무사시는 잠자코 한 발자국 다가왔다.
코지로는 자신의 명검을 빼들더니 모래에 칼집을 팽개쳤다. 무사시는 웃었다. 사사키, 자네는 이제 최후를 맞이할 것이네. 이 몸이 패배한다고? 당치 않아. 승자는 칼집을 팽개치지 않는 법이지. 수수께끼 같은 무사시의 이 말은 코지로의 성을 돋우었다. 무사시는 지체 없이 성공하여 날카롭게 다듬은 노를 적의 미간을 향해 똑바로 겨누었다. 코지로는 잽싸게 장검을 들어 무사시의 머리를 향해 가격했지만 빗나가서 수건을 둘러 갈라놓았을 따름이었다. 그는 이전에 결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무사시가 노로 만든 목검으로 코지로의 발을 후려쳤다. 구경꾼들은 숨이 턱 막혔다. 코지로가 가까스로 일어나자 무사시는 머리를 강타해서 코지로를 죽였다. 그 뒤에 무사시는 대결을 관장하는 이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배에 올라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 순간부터 무사시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 검객으로 간주되었다. 해석: 오륜서의 저자인 미야모토 무사시는 모든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의 요인은 단 한 가지였다. 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마타시로와의 결투 때는 평소와 달리 일찍 결투장에 도착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게는 기습 공격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상대방이 잠시 넋을 놓을 때를 노려 갑자기 공격했다. 적장을 죽인 후에는 적들이 자신을 포위하게 하여 불리함에 빠지는 대신 그들이 놀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줄지어 돌격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치를 선점했다. 바이켄과의 결투는 칼을 두 자로 쓰는 것이 첫째 관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과의 간격을 좁혀서 무기의 새로운 운용에 대해 그가 영리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코지로와의 결투에서는 도도한 상대방의 활을 부추기고 모독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무사시의 적들은 눈부신 기교, 섬광 같은 칼놀림, 비전통적인 무기에 의지했다. 그것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면한 순간에 반응하지 않고 훈련과 기술, 그리고 예전에 통했던 것들에 의존했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 이미 전략의 본질을 파악한 무사시는 적들의 경직성을 이용해 그들을 물리쳤다. 무사시는 제일 먼저 적을 크게 놀라게 하는 책략을 쓴다. 그런 다음 당면한 순간에 집중한다. 적이 예상치 못했던 무엇인가로 스스로 균형을 잃게 만들고 나서 현재 상황과 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그때그때 순간의 적절한 행동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불균형 상태를 순식간에 패배와 죽음으로 바꾸어 놓는다. 전쟁에 대비하려면 스스로에게서 신화와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전략은 조리법에 따라 요리를 하듯 일련의 조치나 발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승리에는 마법의 공식이 없다. 발상이란 그저 땅에 주는 걸음에 불과하다. 발상은 당신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여 바로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 가야 할 방향과 적합하고 창조적인 반응에 대해 영감을 불어넣을 뿐이다. 책이니 기교니 공식이니 하는 화려한 무기 같은 주물들은 내다버리고 스스로 전략가가 되는 법을 익혀라.